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미한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격화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를 찾아 한국 외교라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면담으로 일정을 시작한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측 북핵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과 회동한 뒤 오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격화된 한일 갈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한일 간 협력 없이는 어떤 중요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빨리 해결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fundamentally, the ROK and Japan must resolve these sensitive matters, and we hope that resolution happens soon. The United States, as a close friend and an ally to both, will do what it can to support their efforts to resolve.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동맹인 만큼 미국은 한국 또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훈 본부장관은 미한 연합훈련 시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등 북한 상황과 실무협상 재개 시 필요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스틸웰 부차관보의 방안이 한반도 문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미한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국가나 미한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북한의 핵개발 중단 대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도 북한과 협상하면서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밀접히 조율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들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직 고위정보당국자의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은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동결 카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며 동결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와 워싱턴 평양 이익대표부 개설을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결 대가로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의회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상원 정보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Fact of the matter is every sanction and every measure that we had in place before these talks happened are still in place. He hasn't taken any of those measures off. 루비오 의원은 그러면서 핵무기를 정권 유지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핵무기 포기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의 하원 외교군사위 소속 조 윌슨 의원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effort should be made and keeping sanctions in place to a carrot and stick. 윌슨 의원은 비핵화는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올해도 탈북민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개막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실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정치인과 종교인들의 토론과 종교 탄압 피해자들의 증언이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인 17일 탈북민인 주일용 씨는 고문이 일상처럼 자행되는 북한의 잔인한 종교 탄압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My aunt's family, they're all in political prison camp just because her father-in-law was a Christian, and also my cousin's family, they are all executed for sharing gospels. 주 씨는 또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위선적인 북한 정권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그것이 극악무도한 그 고문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압에 대한 실태는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엄청나게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첫 해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갖은 고문을 당했던 지현아 씨가 참여해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고발했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라면서 미국은 종교 자유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ant you to know that America's commitment to religious freedom will never waver. We stand with you and for you in each stage of this fight. 폐막일인 18일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의 의제로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북한은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부터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보여있는 뉴스 김현규입니다. 중국이 16일 유엔 안보리 보고를 통해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1,536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 지난 석 달 연속 1,000톤 이상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으로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모두 합치면 5,730톤으로 집계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5,920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앞서 러시아가 밝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북 공급 정제유 22,100여 톤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공급한 양을 모두 합산하면 27,900여 톤으로 약 22만 512배럴에 해당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연간 북한 공급 한도인 50만 배럴의 44% 수준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반입된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유령 회사와 불법 환적, 북한 전세기 등을 이용해 유럽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16일 발표한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이 공개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의 밀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한 대에 약 50만 달러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를 구입한 뒤 각각 컨테이너에 적재해 차이나 코스코 쇼핑그룹이라는 회사를 통해 중국 다롄항에 옮겼으며 이후 일본 오사카, 한국 부산항에 이어 러시아 나호트가항을 거친 뒤 북한 항공기를 통해 평양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16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안 씨 변호인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신뢰할 수 없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을 근거로 전직 미 해병대원의 목숨을 불필요하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안 씨가 스페인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할 북한 외무성의 신임 부상으로 리태성이라는 인물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지난달 30일 열린 판문점 회동 당시 북한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출동했다면서 이 중 한 인사로 리태성을 언급하며 그의 직책을 외무성 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